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모니터에 출력하는 방법을 다뤄보겠습니다. 학습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컴퓨터의 자료 표현 방식. 2. 파이썬의 기본 자료형. 3. 출력 함수, 프린트 함수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여러분은 다음의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의 자료 표현 방식을 이해하고 파이썬의 기본 자료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린트 함수를 이용하여 자료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컴퓨터에서 자료를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다루는 정보,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표현했었는지 먼저 생각해 봅시다. 어떤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호들을 사용합니다. 알파벳, 숫자, 느낌표, 골뱅이 등등 이런 기호를 사용하죠. 이 기호들은 약속된 규칙, 표기법에 따라 배치함으로써 어떤 일정한 정보를 표현합니다. 실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소수점을 표기하죠. 음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뺄셈 기호, 하이픈 기호를 숫자 앞에 붙입니다. 전화번호는 이렇게 하이픈 기호로 숫자를 연결해서 표현하고, 이메일의 경우에도 골뱅이 기호, 골뱅이 기호를 이렇게 아이디, 그 다음 메일 서버 사이에 위치함으로써 이만큼이 이메일 주소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정보를 표현하는 규칙들이 있는 것처럼 컴퓨터 내부에서도 데이터를 표현하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컴퓨터 내부에서 자료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호는 0과 1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즉, 이진수를 이용하여 모든 데이터를 표현합니다. 이렇게 딱 두 개의 기호로 기특하죠? 우린 기호가 많았는데 컴퓨터는 0과 1로만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 방식, 표기법이 굉장히 복잡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다양한 표현 방식이 있는데, 크게 수를 표현하는 방식과 문자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크다, 작다, 계산이 가능한 숫자, 수치형 자료인 경우에는 10진수로 표현하는 대신 컴퓨터는 2진수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0과 1, 2진수로 다루기 때문에 표기하는 것 역시, 다루는 것 역시 2진수가 편리합니다. 그럼 수치형 자료를 2진수로 표현한다. 수치형에는 정수와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수를 표기할 때는 음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부호 절대값, 1의 보수, 2의 보수 세 가지 방식으로 나뉠 수 있고요. 실수는 소수 부분, 소수점 위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고정 소수점 방식과 부동 소수점 방식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정수를 표현하는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수는
음수를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따라 세 가지 방식이 있다고 했죠. 자, 먼저 부호 절대값 방식은 부호를 나타내는 한 비트를 최상위 비트에 배치하는 방식입니다. 최상위 비트 값이 0이면 양수, 1이면 음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트들로 절대값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사람이 보기에는 편한 방식이지만 컴퓨터 내부에서 계산을 하기에는 불편합니다. 자, 그래서 컴퓨터는 1의 보수 방식 또는 2의 보수 방식을 더 선호합니다. 1의 보수 방식은 음수를 표현할 때 양수 표현 코드 값을 반전시켜서 나오는 형태로 음수를 표기합니다. 예를 들어 플러스 5 표현하면 0000, 0101 이런 식으로 값이 정리되는데, 자, 이 값을 0은 1로, 1은 0으로 반전시키는 거죠. 자, 이렇게 반전시키면 마이너스 5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런 1의 보수 방식에서 더하기 1 해서 나온 부호값을 표현하는 것이 2의 보수 방식입니다. 자, 2의 보수 방식은 1의 보수 방식에서 더하기 2를 하는 건데요. 자, 1의 보수 방식보다 딱 하나의 값을 더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2의 보수 방식이 최근에 대부분의 컴퓨터는 2의 보수 방식을 선호합니다. 즉, 컴퓨터가 처리하기 쉽고 일정한 비트로 더 많은 값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2의 보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실수를 표현하는 방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실수를 표현하는 방식은 소수점 위치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부동 소수점 방식과 고정 소수점 방식이 있습니다. 고정 소수점 방식은 소수점 위치를 고정시키는 건데요. 정수부를 표현하기 위해서 일정 비트를 할당하고 나머지는 소수부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이런 경우 소수부가 정밀했으면 좋겠던 경우도 있고 정수부가 컸으면 좋겠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둘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됩니다. 자, 그래서 부동 소수점 방식이 조금은 더 선호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스템은 부동 소수점 방식을 사용합니다. 부동 소수점 방식은 지수부의 위치를 내가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밀하게, 때로는 큰 숫자를 표현하도록 그렇게 변경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복잡해졌나요? 어쨌든 수치 데이터를 컴퓨터가 메모리에 저장할 때 정수인가 실수인가에 따라 저마다 다른 표기법이 정해져 있다. 그 정도는 기억해야 합니다. 뭐 무슨 방법이 있다 이 정도까지는 기억 안 해도 정수 처리하는 거랑 실수 처리하는 거는 다르다 정도는 기억해 주세요. 이번에는 문자를 표현하는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자도 컴퓨터에서는 이진수로 표현해야 합니다. 즉 0과 1로 표기해야 하는데요. 문자는 코드표를 이용합니다. 코드표는 텍스트 문자와 이진 코드의 대응표죠. 자, 예를 들어 텍스트 문자 대문자 A는 0100, 0001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하는 겁니다. 키보드로 누르는 스페이스, 공백 문자도 0010, 0000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런 코드표,
다 같이 공통으로 사용해야겠죠? 자, 보통은 미국에서 표준으로 만든 아스키 코드표를 가장 기본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저마다 전 세계에서 컴퓨터를 널리 사용하다 보니까 전 세계의 문자를 모두 정해놓은 코드표가 필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 문자를 모두 표현하기 위한 코드북을 다시 만든 거죠. 자, 그렇게 만든 코드 체계를 유니코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유니코드 안에는 우리 한글도 이렇게 코드표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숫자 10 그리고 문자 1, 0. 자, 이 둘은 우리 모니터에서는 똑같이 10으로 보이지만 컴퓨터 내부에서는 완전히 다른 데이터로 처리됩니다. 숫자 10은 이진수, 정수로 표현해서 0000 하고 마지막에 1010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하지만 문자 1, 0 이 녀석은 문자열은 1에 해당하는 코드값 0100, 1001 그리고 0에 해당하는 코드값 0100, 0000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에는 우린 이 값이 숫자인지 문자인지를 분명하게 컴퓨터에게 알려줘야 하는데 이것을 자료형이라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파이썬의 자료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파이썬에서는 숫자를 표현하는 자료형으로 정수를 나타내는 int, 인티저와 실수를 나타내는 float, float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숫자를 적으면 그 숫자를 정수형 또는 실수형으로 처리합니다. 문자를 나타내는 자료형으로는 str, 스트링이 있습니다. 자, 문자열은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로 감싸서 표기를 하면 그 안에 있는 값들은 문자열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문자인 경우에 파이썬 버전 3부터는 모든 문자열을 유니코드 형태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한글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만든 변수에 저장된 값이 어떤 자료형인지 알고 싶을 때에는 타입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타입 함수 괄호 안에 값이나 변수 이름을 적어주면 이 값이나 변수가 어떤 자료형인지 알려줍니다. 자, 지금 x에 10이라는 값을 할당하고 x의 타입을 실행시켜 보면 이것은 int 정수형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float 실수형 또는 문자열 등을 리턴해 줍니다. 연산식의 경우에도 타입이라는 함수로 결과값의 자료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변수 이름을 집어넣어도 변수에 저장된 값, 그 값의 자료형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자, 3 더하기 5 결과값을 토탈에 집어넣고 있는데요. 정수형과 정수형을 더했으면 그 결과값은 8, 정수로 타입이 정해집니다. 자, 그런데 y에 10.0이라는 실수가 들어있었거든요. 실수 마이너스 2, 실수에서 2를 뺀 값은 실수와 정수형의 뺄셈 연산입니다. 이 경우에는 정수와 실수 이 둘이 연산하면
실수형으로 결과값의 자료형이 정해집니다. 자, 그것은 실수형의 표현 범위가 정수형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나눗셈 연산자인 경우에는 정수와 정수를 나누더라도 그 결과는 항상 실수로 처리됩니다. 자, 문자열 자료형으로도 덧셈이라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연산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자열 더하기 문자열 더하기 문자열. 문자열과 문자열을 더해?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때 더하기는 문자열을 연결해서 새로운 문자열을 만들어라 하는 연산자입니다. 자, name이라는 변수에 파이썬이라는 문자열이 있고 txt라는 변수에 hello라는 문자열이 있습니다. 자, 이 두 문자열을 더하기 하면 문자열을 연결하는 거죠. 즉, 더하기 연산자가 양쪽에 정수형이 있으면 덧셈을 합니다. 하지만 문자열이 있으면 연결하는 그런 형태로 동작을 하는 거죠. 문자열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연산자에 곱하기 연산자도 있습니다. 문자열 곱하기 자연수. 자, 이 경우에는 이 자연수만큼 반복해라 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지금 g라고 하는 변수에 1, 0이라는 문자열을 집어넣었고, 자, 이 g라고 하는 값을 곱하기 3, 3번 곱해라 했는데 g의 자료형이 int가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문자열 1, 0을 3번 반복해라 해서 새로운 문자열 10, 10, 10 이렇게 출력되는 거죠. 자, 만약 우리가 덧셈 연산자 여기에 3이라고 오퍼랜드를 붙이면, 자, 이 경우에는 덧셈 기능을 수행해야 될지 문자열을 연결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컴퓨터가 해석을 할 수 없으니까 에러가 뜨는 거죠. 자, 타입 에러가 뜹니다. 자, 덧셈 연산자를 수행해야 되는데 양쪽이 숫자면 오케이. 양쪽이 문자열이어도 오케이.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문자열과 정수형이다 보니까 타입이 맞지 않아 하고 에러가 떴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료형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는 프린트 출력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프린트 출력 함수는 이미 사용해 봤죠? 정리하는 차원에서 교환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프린트 가로 열고 괄호 안에 문자열 또는 변수 이름. 자, 여러 개의 값을 나열하고 싶다면 콤마로 연결해서 여러 개의 값을 나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자열을 모니터에 출력하고 변수의 값을 읽어와서 출력하고 문자열과 변수의 값 읽어온 것을 연달아 출력하는 이런 기능을 담당합니다. 자, 프린트문 실행 결과를 한번 예측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줄에 있는 프린트 헬로우 파이썬을 출력하겠죠? 두 번째 프린트 수식이죠. 수식. 값을 구하는 25 더하기 5 결과값인 30을 출력할 겁니다. 자, my 이메일이라는 변수에 문자열을 집어넣었습니다. 자, 마지막 프린트문은 이메일 출력하고 my 이메일이라는 변수에서 값을 꺼내와 연결해서 출력할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 코드는 어떻게 동작할까요? 하이트와 위드스에 5와 3이라는 값을 할당했습니다. 자, 첫 번째 프린트문은 면적 값을 출력하고 하이트 곱하기 위드스라고 하는 저 수식을 계산해서 결과값을
구한 다음에 출력할 겁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세 번째 프린트문은 어떻게 될까요? 자, 결과값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프린트문은 자신의 한 줄을 출력한 이후에는 무조건 엔터 친 효과, 즉 커서가 다음 라인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면적, 문자열 출력하고 그 다음에 수식을 출력하게 되면 이렇게 두 줄에 걸쳐서 출력이 됩니다. 자, 두 줄로 출력되고 싶지 않아. 이 경우에 프린트문을 한 줄로 출력하고 싶다면 AND라는 옵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AND 옵션은 지정한 값을 출력한 후에 연결해 주는 겁니다. 옵션이 없으면 new 라인으로 바꿔주는 결과가 나오는데 옵션을 지정하면 즉 첫 번째 줄 2를 출력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AND 한 칸 띄워라 이거죠. 자, 그러면 엔터가 쳐지는 대신에 다음 줄로 넘어가는 대신에 한 칸 띄우기로 대신합니다. 자, 그래서 2라고 하는 두 번째 프린트문이 옆으로 위치해서 나란히 출력이 됩니다. 자, 하지만 프린트 3 이거는 끝났죠? 3 출력하고 어떻게? 뉴라인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유사하게 여러 줄로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한 줄의 프린트지만 여러 줄로 나눠서 출력하도록 만들고 싶을 때는 separate라고 하는 구분자 옵션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저 separate는 우리가 컴마라고 찍는 저 요소에 어떤 값으로 대체할까를 지정합니다. 자, 이 정도 됐으면 딴 세상 얘기 같죠? 자, 이런 옵션들도 있다. 즉, 우리가 가장 기초 과정이라서 프린트문을 배우고 있지만 이 프린트 하나도 사실은 여러 가지 옵션이 있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지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법 사항들이 있다 정도로만 정리하겠습니다. 자, 큰 따옴표를 출력하고 싶다면 이렇게 문자열을 외 따옴표로 하면 내부에 있는 큰 따옴표가 온전히 출력됩니다. 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큰 따옴표와 외 따옴표를 모두 출력하고 싶다면 따옴표 3개를 연결해서 문자열을 묶어주시면 됩니다. 자, 미션입니다. 변수와 문자열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출력이 되도록 프린트문을 완성해 보세요. 자, 멈춰놓고 작성하기입니다. 자, 완성된 코드는 맨 앞에 아래 지금 두 줄짜리 선이 그려지고 자, 네임 출력하고 랭크, 머니, 변수값 이용해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자, 힌트 이렇게 코드 보여드립니다. 자, 스스로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주 중요한 개념을 배웠습니다. 자료형. 자료형은 컴퓨터 내부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형태입니다. 자료형은 저장되는 값의 종류와 범위에 따라 다르게 표현됩니다. 파이썬은 수치 데이터를 위해 정수형은 int, 실수형은 float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문자 또는 문자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스트링 자료형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저장된 값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print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 print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는 모니터 화면에 값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